2부 첫 코너는 주도 섹터 공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뜯어볼 예정인데요. 늘 이 시간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에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진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증권가에서 여전히 좀 싸늘한 시선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네네. 삼성전자만의 겨울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실적부터 잠깐 네. 들어볼게요. 실적은 9조 1,000으로 예상보다 1조 정도 적게 나왔죠. 적게 나온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적게 나왔어요.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반도체도 D램하고 낸드가 있고 우리 파운드리를 얘기 때는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있는데 예상보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적자가 컸어요.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좀 적자가 원래부터 한 분기에 한 네. 5천억, 8천억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아직 애널리스트들이 회사가 정확히 밝힌 거 아니에요. 30일 밝히는데 1조 이상, 많게는 1조 5천 정도가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네. 예상보다는 한 거의 1조 가까이도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 적자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하이닉스랑 똑같은 D램, 낸드만 보는데 파운드리에서 더 많은 생각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났다는 거. 이것이 삼성전자를 자꾸 이제 그 AI의 그 피크 논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 시장은 TSMC는 엄청 좋거든요. 네. 근데 다음 주 실적 발표할 때 TSMC는 9월도 그렇고 더 좋은데 물론 걔네들도 주가는 많이 안 갑니다만 네. 우리는 적자가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죠. 심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단순히 10조가 아니고 9조라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팔아왔던 게 네.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경쟁력에다 이익수가 네. 있는 것 같고요. 낸드도 조금 예상보다 좀 낮은 것 같고 D램은 낮아진 기대치 정도는 맞춘 정도예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실적이고요. 이제는 그 4분기 전망에 했을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실적 나고 9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회성도 있어요. 보너스 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거는 4분기 없겠죠. 그런데 애널리스트 예측이요. 한 세 군데는요. 9조 1천억보다 더 낮게 보는 그러네요. 사람도 거의 8조대. 네, 9조 이하로 보는 사람들도 한 세네 군데가 네. 있고요. 10조 안 보는 데도 있고 11조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비메모리 파운드 적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되는 건 금방 안 되는 거고 네, 네. 그 D램도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D램 가격 전망이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이익이 얼마나 증가될지 모르겠다는 거니까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들어올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게 유인이 지금 잘 안 보인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일단 가격 전망 볼게요. 네. 원래 그 3분기 가격 전망은요. 보통 일반 D램은 뭐 10% 이상 그다음에 낸드도 한 7, 8% 가격이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4분기도 비스무리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낙관이었죠. 근데 점점 약간 그 이제는 뭡니까 그 이제 레거시 제품, 예. 휴대폰 PC는 안 좋다는 이런 거 있어서 4분기가 두 자리 숫자는 안 되겠네 이렇게 네.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10조 그 이익 전망이 안 좋은 것처럼 최근에 그 엊그저께인가요? 트렌드 포스라는 데서 반도체 가격 예측을 하는데요. 네. 4분기 가격 예측 한번 보실래요? D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D램, 레거시 네. D램 또는 전통 D램이라는데 이거는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고 한 5%밖에 안 오를 수도 있고 HBM만 한 네. 10%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죠. 마찬가지긴 한데 계속, 네. HBM 비중이 네. 80% 이게 아니고 네, 네. HBM 비중이 한 30%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많잖아요. 일반 네. D램이. 일반 D램이 한 5%밖에 가격이 안 오르고 이거는 별로 없으니까 네. 평균하면 가격이 3분기보다 성장률이 가격 증가율이 낮아지겠죠. 네, 네. 그게 이제 현타가 오면서 아까 예측치가 10조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3분기에 낮은 거는 둘째치고 4분기도 별로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네. 비저빌리티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6만 원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 의견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아직은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네. 아직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죠. 중단기적으로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봤을 때 네. 짧게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네. 길게는 한 내년 초까지 될 수 있는데 주가는 6만 원이죠. 네. 언제든지 한 번에 6만 원 후반까지 갈 수도 있지만 네. 언제든지 5만 원 초반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네, 아직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언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기지 못하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야지 네. 갖고 계신 분한테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장담할 수 없고 희망하는 거는 7만 원 정도로 가뿐하게 증가될 정도 되려면은
외부 여건 말고는 삼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기간이 연말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 12월 초까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말씀 두 가지예요. 네. 아까 파운드리 있죠. 네. 파운드리 갑자기 적자가 1조 5천이 갑자기 흑자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어느 줄여야겠죠. 네. 빅 커스터머한테 오더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년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거 보거나 HBM 콜이 결국은 네. 나야 돼요. 네. 이 두 개 중에 두 가지 정도가 뚜렷한 자생력인데 그거 중에 하나만 보여도 네. 주가는 반등할 거예요. 네. 근데 둘 다 안 보이면은 네. 주가는 바닥에 쳤다 하더라도 이게 그 의미 있는 반등이나 기술적 반등 그거를 정도다. 장담하기가 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다 6만 원, 6만 원 하잖아요. 네. 그 주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맨 밑에 보시면은 북밸류 1배 가치 정도에 근접하면은 네. 주가가 바닥을 일단 형성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네. 그 1배가 대충 6만 원 전후예요. 낮게 잡으면 5만 9천 얼마, 높게 잡으면 6만 1천 원. 거기 갇힌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외국인 지분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네. 이게 한 56%에서 53% 내려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외국인 지분이 49%밖에 안 네. 될 때도 있어요. 만약 그 정도까지 외국인이 실망해서 계속 던진다고 네. 가정을 하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5만 원 거예요. 이하도 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네, 네.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과거 패턴대로면 지금 주가가 바닥인데 네. 문제는 과거보다 더 실망하고 근원적인 수급이 돌아와야 되니까. 근원적인 네. 문제를 다룬다면은 외국인이 빨리 안 들어오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속면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같이 지금은 삼성전자 복잡해진 게 하이닉스처럼 디램 랜드 해요. 근데 디램 랜드가 갑자기 고객들이 많이 상반기 샀어요. 네. 근데 하반기 가서 보니까 좀 업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고객이 재고를 안 땡겨요. 네. 그럼 우리는 좀 쪼들리니까 가격을 인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3개월, 6개월 되면은 감산할 수도 있고 뭐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단순한 거면은 감산을 해버리면 네. 세이프하거든요. 감산해버리면 턴어라운드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볼까요? 22년도에 딱 2년 전입니다. 정확히 2년 전, 22년 9월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아까 얼마나 했지? 영업이익 9조. 네. 전망은 10조도 안 나오잖아요. 안 되는 수준? 그 네. 하면 40조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얼마 전에 50조 하다가 네. 분기 10조인데 22년도 2, 4분기. 22년도 2, 4분기로 갈게요. 네. 그때 영업이익이 14조였어요. 네. 그리고 22년 6월 달, 그러니까 요거 2, 4분기 14조가 나오기 전에 네. 부터 네. 실적은 좋았는데 6월 달부터 업황이 하락하는 것 같아요라고 리포트가 나옵니다. 네. 바로 그 순간부터 외국인들은 팔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22년 2,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도 네. 업황이 약간 바뀌는 것 같다. 마지막 달에. 그렇게 나오니까 외국인 지분은 50%에서 요거 한 1% 정도 확 빠지거든요. 요거 1% 빠지는데 주가가 6만 7천에서 5만 3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석 달 사이에. 아. 그리고 불이 나게 보니까 3Q의 전망도 네. 원래는 14조였는데 요거 2, 3개월 사이에 실제는 10조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4, 4분기, 이 9월 말인데 4, 네. 4분기는 4조를 반토막 납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한 거예요, 메모리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쫄은 거고, 근데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앞서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삼성전자는 HBM, 하이닉스도 HBM 이슈가 없었어요. 심플하게 그냥 일반 PC 휴대폰에 들어가는 D램이었어요. D램 랜드. 근데 와, 수요가 갑자기 주는 것 같으니까 막 걱정하다가 주가 빠지니까 9월 말에 네. 반도체 감산을 합니다. 아, 이거 네. 수요가 만만치 않다 싶어서 네, 네. 감산을 해요. 근데 네. 감산 소식이 10월 초에 알려지니까요. 10월 초에 알려지니까 이제 이익은 빠지는데, 이익은 막 빠지잖아요. 이제부터 네. 빠지는데,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외국인이 바로 들어옵니다. 네. 뭐죠? 감산 조치만 하면은 간단히 업황에 대한 해결책이 돼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게 주가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그런 트리거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번에도 그럼 감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3분기 실적부터 꼼꼼하게 짚어주셨고, 일단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수를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관점도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방향성 아직 뚜렷하게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의 수급도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오늘은 그러면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주가 돌아오려면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죠. 파운드리의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HBM 관련해서 뭔가 확실한 걸 좀 보여주든지 그 자생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굉장히 또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감산이 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좀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그러면 그런 걸 그렇죠. 발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참 좋은 질문이세요.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까요?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아까 네. 그 D램이 일반 D램이 삼성은 한 70%고 네. HBM이 20-30%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일반 D램이 수요가 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못 올리고 어떻게 해요? 감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감산하는 건 쉬운 게 아니라 감산하면 자기네가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원가가 더 높아져서 네. 감산하는 동안에 네. 마진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은 또 배경이 좀 다르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문제는 감산을 하는데 그 HBM 같은 게 있어서 이걸 이렇게 옮겨가면은 네, 네. 감산하는 효과를 여기서 좀 네. 감산에 상쇄를 시켜줄 수 나빠진 거는 있는데. HBM 효과가 있는데 네. HBM을 좀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HBM에 가고는 있는데 엔비디아는 못 가다 보니까 네. 많이 HBM 쪽으로 이게 못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감산할 때 감산에 아픈 게 네.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요. 감산에 아픈 네. 게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거를 결정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2년 전부터. 네. 오히려 하이닉스는 그밖에 없으면 할 수도 있어요. 네. HBM 더 하겠다. HBM 수요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뭐 저기 레거시 제품을 감산을 아파도 한다면 하겠죠. 근데 그런 극단적인 것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결정을 할 정도까지 이게 압력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아는 거죠. 아직은 그렇게 감산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면 HBM을 뚫어야 되고 네. 그 파운드리의 그 오더를 받아야 되고 네. 근데 금방 안 될 것 같으면은 주가는 북밸류 가서 이제 또 빠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전 같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게 없으면 당장에 단기 촉매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슈는 뭐냐면은 우리 주가가 언제 빠졌냐면 8월 23일 여기 나올 때부터였는데 그때 77,700원이었어요. 네. 외국인지 56%인데 아까 53%였잖아요. 네. 2.6% 빠진 건데 주가가 이렇게 78,000원에서 5만 오늘은 올랐지만 네. 6만 원 정도까지 빠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감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파운드리 어떻게 되고 HBM 통과돼야죠. 그러니까 이 지분이 53%가 50% 이하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5만 원도 100% 장담 못하죠. 그런데 두 가지 촉매만 나오면은 네. 언제 그런데 바로 또 7만 원 근처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네. 어려우면 고민을 하겠냐는 거죠. 네. 급하게 누가 들어가겠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진짜 롱텀으로 내년도 3월까지 바라보고 나는 한 30번 나눠서 하겠다. 만약에 30번 나눠서 하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나눠서 하면은 6만 원이고 59,900원이고 6만 200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내년도 바뀌면 할 것 같은데 그 촉매 두 개가 안 나오면은 네. 사놓고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이닉스로 간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하이닉스도 주가가 20만 원, 20몇만 원 아주 편안하게 가기에는 여러 여건이 혼자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가다 말다 하겠죠.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게 하이닉스라는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산다면은 하이닉스를 먼저 사거나 네. 하이닉스가 뭔가 나쁜 걸 보여줬을 때 아니야 이젠 삼성전자가 너무 쉬웠네 그렇게 오겠죠. 근데 그 촉매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건 아까 말한 파운드리나 그 HBM에 대한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 단순히 주가가 바닥을 친 것 같다는 것만 가지고 외국인을 끌어들이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간에 원가를 어떻게 하든 간에 9조 천억에서 이익이 4분기에 10조인데 4분기가 한 11조 7천 나오는 겁니다. 9조 천억 11조 네, 7천. 네. 컨센서스는 그보다 네. 낮은데 뭔 짓을 하든 간에 뭐 휴대폰을 하든 가장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다. 말씀해주신 낮아져 있는 눈높이를 좀 그렇죠. 채워줄 네. 수 있는. 네. 그게 뭐다 보니까 지금은 갖고 계신 분이나 새로 들어가시는 분도 생각보다 오래 기다릴 수 있고 네. 최소한 더 빠지진 않더라도 뭐죠?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네. 정도는 생각하고 해야 되고 지금 뭐 봤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마이크론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네. 한국의 삼성전자를 아직 먼저 매력도를, 우선적으로 네. 두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좀 더 것 기다림이 같네요. 필요할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잘 얘기하는데 AI 반도체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무너질 거라는 그 논란은 있지만 그 논란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진 거에 한 80%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막 캐파를 늘린다는 거는 사실은 임팩트는 요만큼인데 삼성전자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제 임팩트가 이거라도 주가에는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상태다.
그래서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얘기를 못할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의 좀 혹한기, 우리가 참 어떻게 버텨야 될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좀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다음 주에 뵀을 때는 좀 긍정적인 뉴스를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